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판매자가 어떤 자전거를 내놓든지 간에 구매자는 이 자전거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 이력, 구입 시기,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자주 라이딩 하는지, 부품 교환 사항, 하자 내역,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적어줄수록 자전거 상태랑 그리고 판매자를 믿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진영과 김영주라는 판매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가명입니다. 이거 작년에 구매했고요, 작동상 이상 없습니다. 혹시 이거 정비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도 타봤는데 작동상 이상 없고 뽀리 PSI 딱 넣으면 밥도둑 끝! 이런 판매자랑 이 자전거는 작년에 어느 매장에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한 달 전에 오버홀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싱글 라이딩 위주로 주에 1회 정도 라이딩을 했습니다. 하자 내역은 다운 튜브나 다운 튜브에 돌직힘이 있습니다. 체인을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체인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전거 상태를 체크할 건데, 자전거가 1, 2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을 훨씬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자전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표면의 도장 상태나 그리고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생활 스크래치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요 아랫부분 로어 레그 하단, 저도 이 스크래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드롭아웃 이 부분, 여긴 변속기가 있으니까 변속기 스크래치 봐라. 이 반대쪽 부분, 요 하단 부분, 요 아랫부분,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요. 그리고 라이딩을 거칠게 할수록 이 다운 튜브 있잖아요, 다운 튜브에 돌이 많이 튀어 오르잖아. 그래서 다운 튜브에도 스크래치가 많죠. 그리고 크랭크 암 엔드 부분에도 이 스크래치가 많이 나지. 돌에 하도 많이 찍히니까. 또 하드코어하게 자전거를 막 몰고 거친 길을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체인이 많이 출렁거리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속적으로 체인이 튀어가지고 도장이 다 벗겨지고 마모가 심한 그런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고생을 많이 한 자전거겠죠. 그리고 이제 크랙 유무를 체크해 주셔야 되거든요. 헤드 튜브 하단 또는 체인스테이 요 부분 또는 요 부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용접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크랙이 나거든요. 오래되거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경우에 조금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막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그렇잖아요, 찝찝하잖아요. 판매자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 할인을 받든지, 아니면 정 그렇다 싶으면은 안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헤드 튜브에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브레이크를 딱 잡고 자전거를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끄덕끄덕 소리가 나면은 이제 헤드셋이 잘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헤드셋 자체가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헤드셋을 교체해야 되겠죠? 좋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헤드 튜브 유격 확인할 때 들어가지고 핸들이 부드럽게 잘 도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베어링이 조금 마탱이가 같고 이러면은 잘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돌리면서 구슬이 구르는 게 느껴질 거예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은 헤드셋을 교체하거나 정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크랭크를 잡고 힘을 줘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이제 유격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좌우로 까딱까딱. 근데 이런 거는 프레임에 치명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크랭크 유격을 잡아줘야 되니까 또 정비를 한번 봐야 되겠죠. 풀샷 같은 경우는 이 링크를 보시면은 이게 다 엑셀, 이제 볼트로 쪼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타다 보면 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필연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맨날 풀린다는 건 아니고. 뒷바퀴를 잡고 힙포스트를 잡고 한번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끄덕끄덕 소리가 나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까딱까딱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를 잡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구매하는 자전거가 링크 볼트가 풀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다 링크 볼트가 다 조여져 있는데 유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베어링 유격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베어링을 교체하든지 좀 일이 좀 커지죠. 이제 로어 레그에 있는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요. 근데 이제 윗부분 있잖아요, 매끈한 부분,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으면은 마음이 좀 아프죠. 스크래치가 너무 작아가지고 만졌는데 뭐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은 용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만졌는데 느껴지면은 그거는 좀 망설여지지, 작동상 이상이 없더라도. 왜냐면은 뭐 다시 되팔 때 인기가 아주 없으니까. 눈에 띄는 스크래치가 없다면은 이 아랫부분을 손으로 한번 살 만져주세요. 이 부분을 만졌을 때 약간 손에 묻어나진 않지만 미끌미끌한 게 느껴져야 돼. 근데 이제 내부에 있는 베이스 오일이 좀 퍼올려져 가지고 이제 여기가 막 흥건하고 축축하고 막 오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으면은 샥을 한번 뜯어서 정비를 하던지 뭐 더스트 실을 교체를 하던지 한번 정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부에 있어야 되는 오일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설상가상으로 스텐션에 막 지속적인 마찰이 돼가지고 스텐션이 좀 까져 있다, 그런 건 절대 사지 마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샥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눌러주고 딱 들어봐. 이렇게. 그러면은 딱 들었을 때 샥이 부드럽게 딱 안 나오고 샥이 너무 빨리 팍 나와가지고 버텀아웃 현상, 그러니까 떵떵 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안 좋습니다, 아주. 리어 샥도 앞 샥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포크 홀 있잖아요, 이거 이뿔 주변에 이렇게 길게 세로로 이렇게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거나 좀 오래되면은 계속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스포크 홀이. 그리고 이 테두리, 림 같은 경우는 일자 통짜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딱 접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벌어져 있으면은, 벌어져 있어도 괜찮기는 해요, 실제로. 왜냐면은 그러니까 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테두리가. 그리고 스포크가 다 같이 딱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좀 벌어져 있어도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근데 벌어져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은 그 튜블리스 이런 거 할 때 실란트가 계속 새고 공기가 자꾸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싹 만져보면서 이제 림이 찌그러져 있는지 안 찌그러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림 표면상에 있는 스크래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요. 왜냐면은 거친 길을 달리는 산악 자전거고, 그리고 지면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돌팀으로 인한 스크래치는 그냥 생활 기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림 상태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이것도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들고 또 흔들어 보고 이렇게. 그리고 돌려봐. 돌렸을 때 얘도 만약에 뭐 베어링에서 구슬 고리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구르는 게 느껴지거나 이러면은 정비가 베어링 상태가 좀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좌우로 조금 꿀렁이니까 괜찮아요. 뭐 MTB인데. 근데 이제 상하로 이렇게 많이 꿀렁인다, 상하로 아니면 좌우로 많이 꿀렁인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제 경험에 의한 건데, 스포크가 풀리고 이제 대충 세게 쪼고 또 풀리고 대충 세게 쪼고 풀리고 대충 세게 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력이 전체적으로 뒤틀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전부터 엄청나게 거칠게 몰아붙여진 휠일 확률이 크겠죠. 제 휠이 그렇습니다. 스포크 풀릴 때마다 대충 쪼아놓고 또 풀릴 때마다 대충 쪼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게 상하로 이렇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스프라켓이랑 이 체인링의 이빨을 좀 보셔야 돼요. 체인은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근데 체인이 너무 오랫동안 교체가 안 돼가지고 스프라켓이나 체인링 이빨이랑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제 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아요. 각이 딱딱 예쁘게 져 있거든요. 근데 좀 체인 교체 안 하고 오래된 것들은 이기가 보시면은 마모가 된 게 딱 보여. 은빛으로 동글동글해져 있어. 여기가 이게 체인이랑 톱니가 딱 맞물려야 되는데 체인이 늘어나면은 간섭이 생기잖아, 이빨이랑 체인이랑. 그래서 마모가 생기는 거지. 당장에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스프라켓이나 체인링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포크가 있고 스티어러가 쫙 올라오고 그리고 스페이서를 꽂고 스템을 땅 꽂잖아요. 근데 이 스페이서 요게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스티어러 튜브를 너무 타이트하게 잘라버려 가지고 스페이서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핸들바가 낮게 세팅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구매를 하고 사용하다가 핸들바를 좀 높이고 싶은 거야. 스템을 높이고 싶은 거지. 근데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잘려버려 가지고 높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스티어러 튜브가 스페이서가 하나도 없이 엄청 타이트하게 커팅이 되어 있는 자전거라면은 뭐 작동상 이런 문제를 떠나서 추후 세팅을 할 때 많은 제한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크가 비싼 거잖아. 포크를 새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다른 포크로 교체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스티어러 튜브가 너무 짧아버리면은 이제 교환할 때도 뭐 교환 대상자가 스티어러 튜브가 너무 짧은데 이렇게 하면서 좀 거절당할 수 있을 확률도 크죠. 뭐 그리고 이제 가변 시포스트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좌우로 흔들었을 때 유격은 조금 있는 게 맞아요, 가변 시포스트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심하지 않은지 보고, 그리고 상하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해봤을 때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유격이 있으면은 이제 안장에 앉았을 때 안장이 좀 꺼지겠죠, 이렇게. 그럼 정비를 봐야 되겠지. 그것도 돈이란 말이야. 그리고 끝으로 제일 기본 뭐 브레이크, 변속기, 가변 시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 자전거가 잘 작동하는지. 이상으로 이렇게 중고 자전거를 꼼꼼히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자신이 없다 싶으면은 주변에 자전거를 잘 아는 라이더랑 같이 뭐 거래 장소로 가는 것도 방법일 테고, 뭐 아니면 진짜 최신 연식의 S급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뭐 그나마 좀 안전바이겠죠. 그것도 좀 그렇다 싶으면은 신품 구입하는 거고. 아무튼 뭐 제가 설명한 것 이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뭐 꼼꼼히 보면 볼수록 좋은 거니까 얼굴 첫판 깔아야 돼.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들 중고 거래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